윤필용 사건으로 방아쇠가 당겨지면서 굵직굵직한 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났고 박정희 주변의 권력 구도가 변합니다. 비서실장이었던 김정념을 제외하고는 핵심 측근들이 다 소용돌이에 빠졌어요. 윤필용은 감옥으로 갔고 김형욱은 윤필용이가 잡혀가자마자 대만의 명예박사 받는다고 나가더니 거기서 튀어버린 거예요. 윤필용이 칼 맞는 거 보고 야 이거 나도 이따가 이제 안 되겠구나 했고, 이훈학은 윤필용 사건으로 이제 이훈학이를 형님으로 모신다 했고, 아 형님이 하십시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네 무슨 망발이야 이렇게 안 하고 허허허 그 아이고 뭐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술 먹은 게 됐잖아요 이훈학이는. 그러니까 그걸 뭔가를 만회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저지르는 게 김대중 사건이었고, 그게 터지면서 이제 또 김대중 사건 때문에 그 문세광이 유경수 여사를 이제 박정희를 저격하게 됐고, 그 와중에 유경수 여사가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박정희뿐만 아니라 권력 자체가 이성을 상실하게 되고 박정주도 그 다음에 윤필용이는 이건 이제 윤필용 사건이라는 게 또 유명하죠. 제가 전에 윤필용 사건을 갖고 글을 썼을 때 뭐라고 썼냐면 박정희의 죽음의 전조다. 그러니까 윤필용이가 사건은 73년에 터졌는데 박정희가 이제 6년 뒤에 그 윤필용 제거하면서 이제 권력 지형이 바뀌고 하는 그 영향이 이제 계속 악화되어 가다가 이제 빵 터진 겁니다. 윤필용 사건이 일어난 건 유신 직후예요. 박정희가 뭐냐면은 유신이란 건 종신제거든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할 거야 하는데, 그런데 감히 윤필용이가 그러니까 2인자 그룹의 하나였으니까 박정희 최측근이잖아요. 후계에 대해서 논의한 거예요. 내가 후계를 하겠소가 아니고 이유락한테. 그 이제 각하가 뭐냐면 윤필용이는 박정희를 20년 동안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아주 젊었을 때부터 30대 때부터 박정희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각하가 옛날의 각하가 아니다. 많이 늙었다. 30대 때 88 때부터 봤으니까. 그래서 많이 노쇠하시고 여자 너무 밝히고 간도 안 좋고 뭐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좋은 말로는 뭐냐면 쉬시게 해야 하지 않느냐. 각하를 쉬시게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이훈학이가 의외로 인기가 좋았어요. 남북 정상회담을 그 성사시키고 해서 이제 인기가 좋으니까 다음번에는 그 통일이 주요 과제인데 형님이 물려받아서 하시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박정희 귀에 들어가더니, 왜냐면 윤필용이를 자른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윤필용이는 박정희의 정말 그 뱃속까지 알아볼 정도. 그러니까 박종규와 더불어 그러니까 인연을 맺은 순서대로 하면은요. 그러니까 박종규, 김종필, 윤필용이에요. 박종규는 박정희의 당번병 출신이고, 박정희가 그 소령 때인가부터 만나서 그 당번병이었고, 김종필은 그렇게 이제 그 육군정보 정보국의 문관으로 있을 때 김종필이가 배속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합류했으니까 박정희보다 조금 늦게 인연을 맺었고, 그런데 조카 사이가 됐고, 윤필용이는 이제 현역으로 완전히 복귀해서 대대장 때인가 연대장 때 만나갖고, 그때부터 이제 참모로 이제 좀 그 고급 지휘관이 되면은 한두 명 정도 자기가 데리고 다닐 수 있는 부하가 있는데 그때부터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5.16에는 윤필용이가 참가를 안 했습니다. 6.48기인데 6.48기에서 5.16 이른바 혁명 주체는 아닌데, 워낙 박정희하고의 개인적인 관계가 깊다 보니까 최고회의 뭐 의장 비서실장 뭐 그다음에 방첩대장 그 수경사령관 그건 요직에 있었던 인물이죠. 그리고 박정희가 군대를 윤필용을 통해서 관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뭐 세도가 막강했는데, 이제 박정희하고 딱 그 인사하는데 이제 육군 소장이지만 박정희가 제일 가까운 관계.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육군 소장 집에 육군 중장이 세배를 왔겠습니까? 설날 세배를 왔대요. 그리고 세배를 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그러니까 그 수경사령부가 어디냐면 지금 남산 한옥마을 자리가 수경사령부입니다. 거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남산육군본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군의 뭔가 정보 결정사항 그게 박정희를 통해서 육군참모총장으로 전해지기보다는 박정희를 통해서 수경사령부로 윤필룡을 통해서 그리고 군내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돌고 인사를 할 때도 박정희가 윤필룡하고 저 어떠냐 요새 뭐 군대 내에서 뭐라고 그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고 하니까 여기가 이제 그 중심이 됐었던 거죠. 그런데 그 윤필룡이가 이후락이하고 같이 다음번에 형님이 하시오 우리 각하 좀 쉬셔야 돼. 뭐 이따위 소리를 했다는 게 이제 귀에 들어가니까 그것도 박정희가 어떻게 했냐면 강창성이라고 또 육사 8기 중에서 그 윤필룡하고 이제 총의 경쟁을 하던 사람한테 야 윤필룡이 문제가 있다는데 네가 조사해라.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강창성이가 또 칼을 갈아서 윤필룡이를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뭘로 치려고 했냐면 쿠데타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 뭐 반혁명 사건 늘 만들었었잖아요. 5.16 때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유신을 한 직후였단 말이에요. 유신 직후에 최측근이 쿠데타를 일으킨 걸로 하면은 여론이 너무 안 좋을 겁니다. 민심에 이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뭘로 했냐면 부패 사건을 만든 거예요. 뇌물을 받았다, 무슨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 뭐 여자들 갖고 퇴폐 행동을 했다, 뭐 해갖고 거기 보면은 뭐 그러니까 신문 사설이나 뭐 판결문에 여기에 옮길 수 없는 난잡한 짓들을 뭐 했다, 뭐 이제 이따입니다. 그래서 윤필룡이가 이제 잡혀 들어왔고 그 공소장 그러니까 이 윤필룡 사건의 뭐 부정 사건 내막 그리고 이제 고개 숙이고 있고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딱 보니까 야 그래도 여기는 이렇게 빳빳하게 서 있는다. 손영길이라고 육사 11기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전두환과 더불어서 육사 11기의 선두주자고 박정희가 제일 아꼈는데 이 사람이 울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우석하고 이제 고향이 같아. 그래서 연결됐는데 이 윤필룡이는 지금 이제 이미 내 몸에서 권력이 빠져나갔구나. 권력이 빠져나가서 이 바람 빠진 상태가 돼서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그런 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징역 15년형을 받았고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 박정희 시대에 왜 남산 부활절 내란 음모 사건이라는 게 있죠.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사건인데 부활절 예비할 때 인물을 뿌리려고 하다가 제대로 뿌리지도 못한 거예요. 10만 명이 한꺼번에 내려가니까 뭐 몇 장 나눠주다가 그냥 그 할머니들 속에 묻혀버리는 사건인데 윤필룡 사건 때문에 커졌습니다. 거기에 뭐냐면 그 기도 만든 유물 중에 그 권력 내부에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 이제 뭐 그렇게 되니까 윤필룡 장군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 게 한 줄 들어가는 바람에 내란 사건으로 이제 커져서 박형규 목사도 잡혀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윤필룡이는 누구하고 경쟁 관계였냐면 김재규하고 경쟁 관계예요. 김재규도 5.16 주체는 아니죠. 5.16 주체는 아니지만 박정희와 아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 그러니까 그래서 나이는 육사 기수로 따지면은 윤필룡이는 8기고 김재규는 2기예요. 그러니까 까마득한 선배지만 그 당시에 이제 뭐 이 촘촘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나이는 김재규가 1살 많습니다. 김재규하고 박정희는 육사는 동기지만 9살 차이예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둘을 다 박정희가 동생처럼 이뻐하니까 또 박정희에 대해서 충성 경쟁이 벌어지고 수경사와 그때 이제 윤필룡이가 이때는 방첩부대장과 육관구 사령관이었고 윤필룡이가 수경사령관이 되고 김재규가 방첩부대장이 되면서 그게 보안사가 됩니다. 그래서 보안사령관이 됐는데 그때 대결을 해서 수경사와 보안사가 붙어요. 그런데 윤필룡이가 판정승을 했죠. 그 바람에 군부 내에서 역시 윤필룡이가 진짜 세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여기 보면은 윤필룡이 이게 손영길 같네요. 손영길 이후락. 그래서 이 손영길이 이후락의 고등학교 후배예요. 수경사의 참모장이었고 11기의 핵심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연결된 걸 이거를 쳐내는 걸로 하는데 박정희가 딱 분리를 한 게 윤필용과 이후락을 묶어서 치면 너무 일이 커진다. 그래서 이후락은 살려주고 윤필용만 친 겁니다. 윤필용과 손영길이고 이게 윤필용과 전두환이가 바둑을 두는 장면인데 근데 그 전두환과 윤필용의 관계가 밖에 알려진 것처럼 원활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밖에는 윤필용이가 형님이고 하나회의 대부인 것처럼 알려졌지만 영남 군벌들이 윤필용의 밑에 결집을 했었던 건 사실이지만 전두환과 윤필용의 관계가 전두환이가 윤필용을 진짜 큰 형님으로 모신 게 아닙니다. 전두환이는 박종규를 형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 관계가 그래서 사실은 박종규가 윤필용과 이후락을 친 거예요. 윤필용 사건이 난 거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리고 그때 그 윤필용을 치게 되면은 전두환도 위치가 윤필용과 박종규 그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외형으로 볼 때는 군부대에서 윤필용과 더 연결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전두환이도 그때 날아갈 뻔했습니다. 전두환도 구속 대상이냐 마냐 이제 이렇게 돼서 보안사 조사도 받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박종규가 살려준 거죠. 박종규 그러면서 오히려 전두환이가 윤필용의 죄상을 고하는 식으로 뭐 그렇게 돼서 거기서 이제 그 윤필용이는 물 먹고 전두환이는 살아남고 거기서 이 육사 11개에서 그러니까 선두 주자였던 손영길과 전두환 중에서 손영길은 날아가고 전두환은 살아남는 이제 그런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박정규와 윤필용이 또 이제 이렇게 다정했던 한때 골프 대회 박정규가 골프 협회 회장도 했거든요. 뭐 거기에서 이제 웃는 나서 합니다만 결국 그 박정규의 칼에 윤필용이가 그러니까 박정규가 강창성을 동원해서 날린 칼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은 박정희 자신이 날린 칼이라고 봐야 할지 조금 그 부분이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윤필용이가 날아갑니다. 그 후에 윤필용이는 뭘 하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뭘 시켜줬냐면은 그러니까 도로공사 사장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 윤필용이는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는 옛날에 윤필용이가 전두환의 대부였다, 형님이었다. 윤필용이는 여기서 길 닦고 있어. 도로공사 사장이 되는 바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필용과 전두환의 관계가 그렇게 알려졌던 것처럼 전두환이 윤필용을 형님으로 그렇게 모시는 것 같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전에 썼던 윤필용 사건에 대해서 썼던 글을 따왔는데요. 윤필용 사건으로 방아쇠가 당겨지면서 굵직굵직한 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났고 박정희 주변의 권력 구도가 변합니다. 비서실장이었던 김정념을 제외하고는 핵심 측근들이 다 소용돌이에 빠졌어요. 윤필용은 감옥으로 갔고 김형욱은 윤필용이가 잡혀가자마자 대만화 명예박사 받는다고 나가더니 거기서 튀어버린 거예요. 윤필용이 칼 맞는 거 보고 야 이거 나도 이따가 이제 안 되겠구나 했고 이후락은 윤필용 사건으로 이제 이후락이를 형님으로 모신다 했고 형님이 하십시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네 무슨 망발이야 이렇게 안 하고 허허허 아이고 뭐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술 먹은 게 됐잖아요 이후락이는. 그러니까 그걸 뭔가를 만회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저지르는 게 김대중 사건이었고 그게 터지면서 이제 또 김대중 사건 때문에 문세광이 유경수 여사를 이제 박정희를 저격하게 됐고 그 와중에 유경수 여사가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박정희뿐만 아니라 권력 자체가 이성을 상실하게 되고 박정규도 책임을 지고 사임하고 그리고 들어온 게 차지철이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연쇄작용을 윤필용이 쫓겨나오고 한 1년 정도 사이에 연쇄작용이 일어나면서 박정희 주변의 권력 구도가 다 바뀌고 그러니까 이 김재규는 사람은 좋은데 정치적인 감각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후락 같은 경우는
후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막을 만한데 그거 없다 보니까 이제 권력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